안녕하세요. 화가 성영록입니다. 화가 성영록의 그림 산책 10번째, 드디어 10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처음에 영상을 찍으면서 과연 제가 10번 정도를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약간 걱정, 그리고 막 불안함, 두려움, 뭐 어쩔 때는 막 이렇게 9시에 올리겠다고 예약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편집이고 이런 게 제가 능숙하지 못하니까 계속 미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느려지고 또 그 다음에 편집하는데 또 얘네들이 저장되는데 오래 걸리고 또 유튜브에 또 올려서 업로드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거를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고 또 실수도 해보고 또 그리고 많이 배우면서 10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10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느낌이나 감회가 되게 새롭기도 하고 되게 약간 벅차기도 합니다. 진짜 처음에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매주 올린다라는 게 그냥 영상 하나 찍어서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다음 주에 해야 될 그림은 뭘로 할 것이고 또 그 그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그림들은 제가 다시 그 그림을 그렸던 그때 상황이나 환경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생각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가끔 아주 멋지게 올리진 않지만 자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려면 또 옛날 사진들을 막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시간을 조금 더 쓰면서 하다 보니까 불안함도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약간 진땀이 흘렀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제가 그림을 또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앞에 이 신작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또 이 영상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오랜만에 예전부터 계속 다녔던 곳이지만 또 쪽방촌 도시락 봉사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잠자는 시간도 이렇게 줄이고 시간을 쪼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약간 눈도 부어있고 얼굴도 좀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이야기는 어떤 그림으로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요. 이 그림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몇 주 전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1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봄 하얗게 피어나다, 이 그림입니다. 사이즈는 160에 가로 160에 세로 100cm 3개의 화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중하 이렇게 3개의 화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고요. 또 그리고 푸른색 배경이 약간 톤이 다르고 약간 색감이 약간 다른 3개의 화판을 붙여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과 왼쪽 상단에 매화가 있고요. 곳곳에 여러가지 그림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종이가 냉금지가 아니라 장지입니다. 장지 위에 먹 그리고 채색 그리고 금분 음분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2016년도 작품입니다. 봄 하얗게 피어나다, 이 그림은 예술의 전당 2016년도에 제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인으로 걸었던 그림이고요. 또 그리고 그때 예술의 전당 개인전을 이렇게 길게 놔두고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몇 개월 남기고 제안이 왔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꼭 작가들이고 화가들이라면 꼭 한 번은 전시해보고 싶은 또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이라 하면 뭐 방학 시즌이나 이럴 때 크게 고흐나 고갱이나 뭐 르네상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가는 보는 그런 전시, 큰 기획전만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전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죽기 전에도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도 되고 부담도 되고 무서움도 있었지만 그 전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임박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났기 때문에 거의 200평 가까이 되는 공간을 신작으로 채울 수 있는 거는 정말 제가 한 1년 동안 그림만 그려도 200평 안에 있는 그림을 다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작가면 신작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게 또 하나 욕심이고 또 하나의 바람인데, 전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래서 많이 그랬죠. 꼭 하고 싶었던 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갤러리나 아트페어 때 판매가 되면 작가는 그 컬렉터 분들의 정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갤러리나 이런 아트페어 측 주최 측에서 코미티에서 인보이스를 쓰고 배송까지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시장에 나가 있어서 그때 판매되는 순간을 보지 않으면 어떤 분이 그림을 구매하셨는지, 어떤 분께 가는 건지, 또 어느 곳으로 설치가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개인전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무명 시절이었고 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갤러리에서 신진작가를 지원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판매된 것들은 다 제가 액자를 직접 해서 직접 배송도 간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컬렉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그분들의 번호를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에 사시고 또 어디에 계시고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그림만 보내서 판매가 되면 그게 그 나라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갔을지도 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락이 되고 있었던 컬렉터 분들께 연락을 드렸죠. 그림을 이렇게 조금 빌려줄 수 없냐. 왜냐하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공간이 워낙 커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그거의 절반도 채울 수가 없다. 또 작품을 또 많이 갖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면 또 판매가 계속 됐었기 때문에. 그림도 지금도 뭐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이 뭐 몇 개 안 될 정도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다 연락이 닿는 분들께는 다 연락을 드리고 또 갤러리들께 연락을 해서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양해를 구했을 때 너무나도 모든 분들께서 흔쾌히 다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림을 반입하러 제가 직접 다닌 적도 있고 또 배송차가 다닌 경우들도 있고 해서 절반 정도는 아마 판매했던 그림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러리나 아트페어는 판매를 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미 샀던 그림을 가서 보여주기 식의 전시는 솔직히 매력이 없거든요, 갤러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은 판매를 하지 않는 곳입니다. 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관은 많은 시민과 많은 분들께 이게 그림을 보여주는 이런 환원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보여질 수 있는 거를 최상의 퀄리티로 전시를 만들려면 예전부터 제가 그때 2016년도가 뭐 첫 개인전을 한 지 딱 10년이 된 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작가분들은 뭐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을 때 이제 회고전을 하는 게 되는데, 저는 이제 기획을 하면서 성형록이 걸어온 10년의 기억,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간 판매됐던 또 컬렉터 분들과 연락이 닿았던 분들께 그림을 빌려서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작도 몇 개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작을 열심히 또 준비를 했죠.
그때 이제 메인으로 걸렸던 그림이 이 봄 하얗게 피어난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앞에 이야기가 되게 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리게 됐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렸는지가 되게 다 담겨있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봄 하얗게 피어나다는 제가 하얗게 피어나다 시리즈로 계속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봄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전시하는 기간이 5월달이기도 했었고요. 그 전에 저는 매화를 그리는 화가이기 때문에 항상 3월, 4월 아니면 2월달 매화가 피는 시기 아니면 조금 쌀쌀할 때 매화를 기다리면서 할 때 전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술의 전당 전시는 5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따뜻하고 벚꽃도 이미 다 진 상황에 어떤 그림이 가장 어울릴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 많은 분들께 뭐 보도자료나 뭐 언론사나 또 그리고 현수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그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구상도 좀 오래 걸렸고요. 또 작업하는 시간도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봄 하얗게 피어나다는 제가 10년간 했었던 매화, 그리고 꽃이 크게 떨어지는 트리밍 되는 것, 그리고 또 꽃눈, 그리고 비, 금비, 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정말 그때 전까지 했던 것들을 통틀어 전체를 담은 모습도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첫 개인전하고 10년 됐던 것들을 조금 더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10년을 또 생각하면서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작업도 정말 조심스럽게 장지, 두껍게 여러 겹 배접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 장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체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워낙 종이가 두껍고 진짜 이렇게 화판을 씌울 때도 되게 힘을 주고 당겨서 씌울 정도로 되게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악교포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악교포스도 진짜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밑작업을 또 하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고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겹을 올리고 칠하고 또 칠하고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천연 염색하듯이 밑색이 발색이 되는 거를 다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그 세 개의 화판을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그 밑색이 완성이 된 뒤에 이제 제가 했던 비라든지 꽃잎이라든지 날리는 꽃눈, 또 근본음분의 이런 꽃날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완성이 됐을 때 오른쪽 하단의 매화와 또 왼쪽 상단의 매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매화와 이 매화가 서로 바라보면서 그리워하고, 왜냐면 햇살이 눈부신 날 그리고 별빛이 아름다운 날에도 항상 매화가 바라보면서 향기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언젠가 만날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긴 그림이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져다가 이 그림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오묘하면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또 보면서도 되게 볼거리가 많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봄 하얗게 피어나다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때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도슨트도 제가 자처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도 행복하고, 또 거기에 티켓을 구매해서 오신 분들이 또 오후 3시만 되면 제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화가가 직접 설명하는 도슨트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설레이면서 갔습니다. 가서 설명을 하고 하다 보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게 동선을 그렇게 제가 디피를 했던 거죠. 처음 했었던 그림부터 스토리를 담아서 가장 입구 마지막에 이 그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마무리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되게 공감도 해주시고 전체를 둘러보고 오니까 이 그림이 이해가 됐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담긴 스토리를 들으니까 조금 더 몇 번 더 보게 되는, 머물 수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전당에서 그렇게 멋진 공간에서 전시를 하면서 그림을 계속 보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전시가 끝나고 나서 큰 아트표나 큰 전시 때만 한 번씩 냈었었죠. 워낙 사이즈도 커가지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데려가기도 조금 큰 사이즈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전시나 큰 아트페어 때만 한 번씩 선보일 수 있었던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올해 1월 1일 날 네, 또 좋은 분께서 또 아이들의 또 마음 건강을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곳에 예쁘게 잘 걸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그림도 큰 덩어리여가지고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좋은 분과 또 좋은 많은 분들께서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저도 그날 설치할 때 가서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이 되게 멍해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약간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뭐 지금 2016년도 이후니까 7, 8, 9, 10, 11, 12 뭐 한 6년, 7년, 5년, 6년이 지나서 작년에서부터 이제 봄날 시리즈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평론가 선생님들이나 또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도 성형록이 2010년도에 하얗게 피어나다 그리고 그 시리즈로 오다가 중간에 이제 봄 하얗게 피어나다를 그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나고 나서 봄날 시리즈가 또 다른 작품 3개를 만든 것 같다라는 좋은 평도 해주시고 좋은 조언과 좋은 응원의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셔서 작년부터 올해 초 송도 개인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림들도 봄날 시리즈의 연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푸른색 바탕에 봄날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지금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봄 하얗게 피어나다 이 그림부터 시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저에게 또 뜻깊은 또 행복한 선물을 만들어준 봄 하얗게 피어나다 이 그림을 오늘 10번째 설명할 수 있게 돼서 저 또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10번을 약속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뭐 걱정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너무 재밌습니다. 제 그림을 한 분 한 분들께 만나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 또 아트페어도 서울에서 할 때나 제가 자주 나갈 수 있지 지방이나 외국에서 할 때는 그렇게 일정이 맞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작품에 대한 진심과 정성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기회가 참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을 해주시고 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되게 만족하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번, 12번 앞으로 계속 제가 그림을 그동안 그렸던 그림 양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봄 하얗게 피어나다 이 그림 이야기를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다음 주에 또 다른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